예, 올소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열린민주당 리포트 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고요. 11만 6천에서 한 명도 늘고 있지 않은 설마요. 운영하고 있는 설마요. 윤석열 특수가 빠지고 나니까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셔야지. 그래야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하던 정치나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성애 대변인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야.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진중권이 글 하나 썼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나경원이 받아서 이렇게 저 지금 화면처럼 저걸 썼잖아요. 네. 근데 누구도 보지 못한 걸 봤어. 내가 이걸 보고 무릎을 탁 친 게 네. 이건 뭔가 있다. 그 뭔가가 뭐예요? 본인 입으로 직접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진중권이 친구 공개로 글을 썼다는 게 본인의 부끄러움의 0.1말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1말의 양심, 1말은 없는 것 같고 0.1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1말 양심이 남아서 아마도 이 나경원 측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네가 찍어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의 각도도 진중권이 지금 카메라를 자꾸 찍은 거 아닙니까? 그쵸. 내가 올릴게라고 말을 하고는 친구 공개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친구 공개로 올리니까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고 하니까 저게 지금 글씨가 명조체잖아요. 근데 보통 핸드폰은 명조체가 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PC나 이런 데서 어디서 도대체 저런 글씨체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걸 캡처해서 나경원 의원에게 다시 보냈고 날카로워. 나경원 의원이 본인 페이북 계정이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두 개 올리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진중권을 태깅을 해서 올렸어요. 너는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할 거야라는 의지가 다분히 담긴. 그리고 여기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사진이 이 포토 앱으로 찍었다는 거. 그래서 눈 모양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확인해서 눈을 확장시켜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둘이 사진을 찍으니까 스노우 같은 거. 예, 약간 스노우 같은 스노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앱을 써서 남사스럽게. 그리고 요즘 이제 카페에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본인 말로는 진중권 씨네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거기 가서 저렇게까지 사진을 찍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예. 나름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중권 씨가 금태섭 씨를 밀어주겠다라고 요즘 최근에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공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나경원이 될 것도 같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양쪽의 보험은 들어야 되겠는데 노골적으로 못하겠으니까 친구 공개로 글을 쓴 것을 강제로 퍼가는 형태로 해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 걸 만들고 있으니까 금태섭은 섭섭해할 테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래 난 친공으로 썼는데 저렇게 퍼갈 줄 몰랐네라고 말을 하고 그럴 줄 알고 친구 공개로 글을 올려놓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의 출발점이 뭐가냐면 진중권은 페이스북 그만 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절필 선언을 했죠. 절필 선언을 해놓고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제 페북에는 관종이란 말을 안 쓰고 좀 부드럽게 썼는데 예, 개가 똥을 못 끊습니다. 예, 관종들이 본인 드러나게 하는 일 잘 못 멈추거든요. 예. 저도 예전에는 친구 공개 굉장히 세심하게 보좌관 할 때는 절대로 전체 공개 글 안 쓰고 정치적인 얘기도 굉장히 작은 친구 공개로 써왔었거든요. 한번 전체 공개로 푸니까 내가 시간 들여 쓴 게 아깝잖아요. 좋아요 하나 더 받고 싶고 공유도 하게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전체 공개로 풀어 쓰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날카로울 수가 있어? 막 찔렸어 내가. 이거 보고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김성애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진중권이 그 고통을 참고 친구 공개로 글을 썼다는 건 정의당 당원하다가 녹색당 당원하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을 단지 대학 동기란 이유로 지지해 주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런 정도 보험은 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함께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태섭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일말에 약간 찔리는 측면? 있죠. 있는데 찔리는 것도 있는데 더 큰 거 뭐냐면 야 너 시장 한다 그러는데 뭐 안 뜨잖아요. 지금 안철수가 저렇게 뜰 줄 몰라서 최소한 안철수랑 그러니까 금태섭 씨의 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서울대 법대 이 정도 잘생겨서 재산도 있고 못 꿀릴 게 있나 안철수랑 다이다이 붙으면 반반씩은 나눠 먹겠지 하고 딱 출전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골 포지션일 때는 막 하고 이제 탈당까지는 굉장히 좀 잡아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기한테 관심을 안 써주니까 그쵸.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진중권도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 미미하니까 도와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이 된 그러니까요. 거죠. 예. 관심 받길 좋아하는 진중권 씨가 대세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금태섭을 배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금태섭은 민주당에서 이상한 소리 할 때나 언론에 집중 받는 거지. 조경태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나가면 끝이에요. 언론인들이 어. 굉장히 냉철합니다. 역시 우리 김성애 대변인 날카로워. 이걸 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분석해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다. 아이, 설마요. 너무 띄워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오른소리 TV 얼써 예, 그런 이 날카로운 분석을 오른소리 오시면 가끔 들으실 최고야 수 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열린민주당의 논평이 제가 감동이었어요. 이런 정도 논평이 나와야 사실상 어떤 진보 소리 듣는 거예요. 네. 본인 이름으로 지금 그 열린민주당 공식 논평 쓰신 분으로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서울고등법원 판기 환송심에서 법원이 원심 파결을 판기하고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다. 죄를 지은 자에게 공정한 벌을 주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애써왔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다. 한편 재벌 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 피고가 가진 돈과 힘을 보고 판결하지 말고 죄를 보고 벌하는 법원이 되길 기대해본다. 야, 채찍과 당근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섞인 잘 쓴 논평. 감사합니다. 제가 기자들한테 들었는데 삼성 관련된 논평이 제게 제일 먼저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미리 준비했었죠. 아니요. 숫자만 딱 바꾸면 딱이잖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준비 안 했었고요. 그 판결이 기사로 전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현장에 앉아 있는 풀 기자가 치는 풀을 실시간으로 제가 받아서 예, 남들 선고 결과 알기 전에 결과를 알고 5분 동안 생각한 다음에 한 번에 내려 쓰고 그냥 그대로 내버렸습니다. 지니어스.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뭐 이 얘기 다 하시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예. 그런 것보다 경우의 수라는 게 있고 대변인들 미리 써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집행유예가 났을 경우, 이재용이 실형이 났을 경우, 그것도 형량 대충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거 5분 만에 나왔다고. 야, 대단하네. 저는 예측을 잘 못하고 그리고 게을러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적어놨다 버리는 것은 예, 저 같은 관종에게는 남들이 읽는 것만 쓴다. 예, 아니, 근데 버릴 글은 쓰지 않습니다. 그 열린민주당 논평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 김성희 대변인 같은 천재 대변인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짧고 명확해야 돼. 그래서 메시지가 딱 각인이 딱 돼야 돼. 잘 쓰시네 보니까 진짜 잘 쓰시네. 감사합니다. 예. 원래 글을 많이 써봤던 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신기한 부분인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자도 적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도 글을 써본 적이 없고요. 이상하게 그렇게다가 노사모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길고 장황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글 쓰는 게 재밌어지다가 예, 기자 생활도 한 3년 정도 미국에서 뉴스엔조이라는 언론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야. 그러면서 좀 배운 거가 아닌가 싶은데 한 번도 제가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페이스북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진 걸까? 재밌어요. 김성희 대변인 페이스북 여러분 친추 한번 해보세요. 볼 게 너무 많아. 재밌어. 제가 아까 감사합니다. 가져왔던 그 진중권 이야기도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예, 제가 정작 그래놓고 유튜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너무 아깝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열린민주당의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 속마음이 확 튀어 나왔네. 이재용 징역 6년 2개월이라고 할 예, 뻔해서. 6년 2개월은 했어야 돼요. 예. 아니 작전 감량도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정경심 교수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게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제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재용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박근혜 사면 얘기라면요. 최순실도 이재용도 사면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실질적 액션 멤버이고 대통령이신 최순실 씨를 사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근혜 사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정말 빨랐던 그러면서도 핵심을 찔렀던 김성애 대변인의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논평이었습니다. 자, 의원 동정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 최강욱 대표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에서 발군의 활약을 하시던데요. 아, 예, 뭐 너무 잘하셨고 특히 조수진 의원의 헛소리를 한 방 먹인 것이 제대로 들어갔죠. 네.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수진 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최강욱이 말했다라고 인터뷰를 갖고 왔는데 인터뷰에서 최강욱이 그런 말 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수처 1호 대상이 되겠지요라고 김현장 앵커가 2차례 걸쳐서 종용을 하는데 그건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죠라고 대답을 안 했는데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가 둘이 옆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둘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최강욱 대표가 아주 쏟아부었죠. 제발 좀 가짜 뉴스 좀 퍼뜨리지 마라. 언론인이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는데요. 그래서 조수진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못하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청문회에서는 특히나 다 이 공수처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설명을 하고 여기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낸 점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청문회 보면서 전 그런 느낌 받았는데 최근에 청문회가 시들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청문회가 재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신공격 절반에 그다음에 정책적인 공격 절반 정도를 섞어서 할 때는 이게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특히 검사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그 국정조사를 해본 적은 없고 검찰에서 그 피의자의 신상을 털어서 특히 가족의 신상을 털어서 마누라 깜빵 가는 걸 보실래요라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얻어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너무 망쳐왔어요. 예. 우리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후보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아드님이 고등학교 때 성폭행에 연루된 것처럼 했다가 결국 곽상도 의원 등 10명이 그 3천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기로 이제 확정 판결도 받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을 건드리는 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문회 관심을 안 갖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는 그냥 하고 뭐라고 얘기가 나오든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은 계속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해버리고 그럼 문재인 정부는 임명하는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이 돼서 청문회가 거의 무력화된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야,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을 가장 먼저 수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저쪽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1번으로 할 리가 있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피해갈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거꾸로 피해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2, 3호는 될 수 있어도 1호로 윤석열 찍기는 저는 2, 3호에는 우리 룸사롱 검사님들 꼭 넣어드려야 돼서. 1호는 누가 돼야 돼요? 김성희가 돼야 되나? 1호는 그냥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른 사람 하면 되죠. 저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 영예로운 일이라면 한번 겪어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그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1호 수사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룸사롱 검사들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론 밖에 있는 걸 끄집어 오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여론에 관심 받는 걸 위주로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지금 전국 12,456명의 검찰 피해자들이 지금 전부 다 그 긴 탄원서를 써갖고 공수처 문 열기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게 일종의 사연 접수 아닙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 사연을 읽으면서 직원들이 일단 눈물을 먼저 흘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엽기적인 것들을 골라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론만 타면은 윤석열이 조국 장관 내 가족을 그렇게 탈탈탈 털었던 이유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한번 삼고 싶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라도. 저는 일단은 1호, 2호, 3호까지 해서 룸사롱이 3호 안에 포함되는 그림. 그 다음에는 윤석열이 윤대진 덮어준 걸 해야죠. 그거는 윤우진 건. 예, 윤우진, 윤대진 이 소위 말하는 소윤의 형인 국세청장을 덮어준 거는 피해갈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몇 개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옵티머스 관련돼서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대우 프로젝트에 나서기 전에 이 철없던 검사 시절 시사 저널이었나요? 보도에 따르면 그 회장을 데려다 룸사롱에서 자기 구두를 벗겨갖고 양주를 마시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방 뛰던 시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에 한이 맺힌 이 피해자들이 지금 사건 목록을 들고 공수처 문 앞에서 지금 텐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
뭐가 나올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검사들 자기 생각에는 룸사롱에서 100만 원 얻어먹은 게 도대체 무슨 죄냐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 매일 하는 건데 그럼 내가 365일 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김진우 후보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답변서에 거의 답을 못 썼더라고 질문들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판사들하고 검사들 더럽게 노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서요. 예. 검사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로스쿨로 바뀌고 사법고시에서 여성 비율이 늘어나면서 검사들이 여성이 되는 비율이 높아져서 지금 예전처럼 룸사롱 가기가 쉽지 않아진 정황은 있어요. 그런데 한 5년, 8년 전만 하더라도요. 예. 중앙일간지와 방송국에 있는 여기자들을 포함해서 룸사롱에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그 여기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호스트바에서 남자 불러주느냐고 물어보고 자기들은 여성을 끼고 앉아서 거기서 그러니까 친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의도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여의도에서 기자하고 뭐 의원이나 보좌관이 밥을 먹으면 어디 술집 가서 폭탄주나 돌려먹는 게 소폭이나 돌려먹는 게 다지. 룸사롱에 가서 나는 여자, 우리 이 기자님은 뭐 하나 붙여드려 그럼 또 전화해갖고 호스트바에서 남자를 데려서 앉아서 이렇게 노는 게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이고. 근데 검사들은 그렇게 해요. 매일 그렇게 먹으니까 아니 그럼 룸사롱 안 가면 어디 가서 술을 먹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케이. 범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해지는 건데 나오면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황금어장이 그냥 열리겠죠 지금. 진경준이 12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검사장 재산 공개하는 거 보십시오. 에. 우리하고는 윤리의식의 수준이 완전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판검사 돼서 이만큼 버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건 최강욱 대표는 지금 청문회에서 맹활약 중이고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김학의 출금 사건,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치 검찰의 준동이 여전하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승인된 김학의 출금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서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기관으로 정치검찰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라면서 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간혹은 최강욱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럼 이게 저는 가이드라인 돼요. 아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특히 군 검찰을 겪었지 않습니까?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검사들이 군대 오면 일단 최강욱을 만나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도 굉장히 넓게 갖고 있고 본인의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들만한 말씀을 하는 분이라고 저희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강욱 대표가 가장 사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자 다음에 김진애 의원. 김진애 의원은 지금 이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지금까지 이제 그 깡통 전세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세입자들이 불안했잖아요. 이제는 집 산 날 당일부터 저당을 잡도록 이 제도를 좀 변환을 했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이제 전세를 들어가면 원래 그 다음 날 이 설정이 되거든요. 근저당 설정이 되는데 그거를 해당 일에 바로 해서 빈틈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것 하나. 그리고 전세 자금의 그 금융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당기는 것 하나.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표해서 임차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전세를 살 수 있도록. 이게 깡통 전세 잘못 들어가서 이제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돈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진 전부잖아요. 이런 것들 좀 잘 지켜주는 법안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정책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뭐 민주당도 우상호, 박영선, 이강 구도로 좀 정해진 상황이고 열린민주당도 정봉주, 김진애 이렇게 이강 구도로 정해진 상황이라서 뭐 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다 합치면 4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각축을 하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게 될지 뭐 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김진애 의원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문득 별명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자 이재명 같아요. 이분은 뭐 시켜 좀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추진력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추진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생각한 건 그냥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그리고 법사위도 사실은 사보임 제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그냥 박병석 의장 가서 이틀 만에 뒤집어서 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거 보고 그 어마어마한 추진력에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말을 하는 능력이 있고 지금 사실은 정치가 좀 우울하거든요. 근데 정봉주 의원도 그렇고 김진애 의원도 그렇고 이 팔팔 튀는 어떤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정치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최근에 이 국민의 지휘 후보들 네. 평가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그 성씨가 공교롭게도 안 오나 서울 국민의 지휘에 서울시장은 안 오나 이렇게 된데 안철수에 대해서는요 토론 한 방에 사라질 신기루 후보, 네. 오세훈에 대해서는 과거에 무책임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후보, 나경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호감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후보 이렇게 아내의 맛에 나가서 그걸 세탁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한 거죠. 일타 3P 그러니까 간결한 어딩으로 바로 잡는데 능력이 있고. 이거 중요해요. 전 안철수 대표랑 김진애 의원이 토론에서 만나는 거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기대되기보다는 사실 걱정됩니다. 안철수 입장에서.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데 사람이 뭐라고 버벅거리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그러기 상태가 될지.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김진애 후보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서 개인적으로는. 예. 못 올라온다 본선에? 그러면 나경원으로 단일화되면 안철수가 밖에서 붙어봐야 되질 않아요. 그 오늘 플랫폼 얘기했는데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 출마 못 하거든요. 예. 플랫폼 경선은 경선한 다음에 출마해도 그만입니다.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한 방에 사라질 신기루 후보. 요게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회자가 됐어요. 딱 듣는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게 막 그 포털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고 과거에 무책임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후보 오세훈, 굉장한 비호감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후보 나경원 이렇게 뭔가 이거는 즉석에서 나온 말은 아니겠죠? 준비가 된 말이겠죠? 뭐 다듬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중간중간 뽑아내는 능력도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정치에 부끄러운 일인데 10년 전에 출마했던 5명이 이번에 다시 다 출마한다는 거 참 저도 부끄럽고 그분들은 제 나이에 다 출마를 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꿈도 못 꾸고 있는데 그분들이 10년 지나도 아무런 후배를 양성하지 않고 본인이 다시 출마한다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김진애 의원도 박원순 시장 출마할 때 본인 준비를 했다가 시민 후보인 박원순이 등장한다고 하자 출마를 접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기회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슈 메이커인 건 맞는데 네. 이제 소위 군소정당 후보다 보니까 매스컴들이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예, 뭐 전혀 보도를 안 해주고 있어서 매우 속상한 상황인데 그럴수록 저희가 또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데 열심히 나가서 또 떠들어야겠죠. 예. 김진애 의원은 막 김진 에너지 뭐 그러면서 뭐랄까 본인 스스로가 갖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자료 안 보고도 막 술술 나오는 정도의 그렇죠. 예. 컨텐츠가 있는 분이신데 언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줘서 김진애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 사실 결정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에 크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고건시장 때부터 서울시 도시정책을 짰던 사람입니다. 예. 말 다 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뀌셨죠? 강민정 원내대표.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고요. 예. 그 청소년 참정권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랑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뭐 등등 해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까지 해서 이 청소년들의 참정권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 온라인에서 열리게 되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그리고 교사들의 정치 참여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왔던 금기에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전 응원을 좀 드리고요. 이런 토론들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강민정 의원은 더더욱 언론에서 외면을 하고 있어서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은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는 게 사실은 지금쯤이면 교육 이슈가 엄청 떠야 되는 시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상하게 안 떠요. 교육 문제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예. 손을 못 대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대충 어떻게 나만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로 다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100가지 해답이 있는 거라 누가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민정 의원 등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이제 평교사의 입장에서의 목소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의원이 3명이다 보니까 원내대표 하면은 3분이 투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내대표를 이거는 뭐 당연직으로 한 분이 일반 평의원인데 한 분은 당대표고 한 분은 원내대표라서 김진애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무조건 강민정 의원이 가져가. 그것도 투표로 결정해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서로 합의하고 말아요? 세 분이서 의원총회를 하죠. 네. 그래서 내가 저희가 매일 의총하는 당입니다. 3명이 모인 건 불법도 아니고.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도 다 같은 층이에요. 항상 느끼는 게 열린민주당 10석만 있으면 다 진짜 뭐 에너지 모기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0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성애 의원까지 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지금 그 화려했던 라인업들이 이렇게 의원총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지금 10석만 있었어도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 뭐 매우 안타깝지만 예, 또 각자의 정치 영역을 또 찾아서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의 유튜브가 11만이니까요. 예, 괜찮습니다. 기분이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나 네. 다음 총선에는 훨씬 더 기대를 해볼 텐데.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열린민주당 오늘의 이슈 준비해 오신 게 뭡니까? 예, 그 뭐 오늘 이슈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그 공수처장 선정 관련돼서 이제 공수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뒤로 사라졌잖아요. 네. 어느 순간 언론에서 사라지고 지지율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워딩을 구체적으로 하신 점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에게도 검찰하고 법무부 싸우지 마라라는 구체적인 그 지시를 하신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럼 이제 남는 카드는 뭐냐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제 뭐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그걸 준비하려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철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예, 박주민 의원은 재선이라 못 들어와 있지만 뭐 이제 명예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이 김용민, 황운하, 김남국 의원 등이 함께 하면서 지금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예.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서 공소청으로 바꾼 이 뭐 일단 법안은 내놨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TF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동력을 추동해낼 것인지 싸움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검찰개혁 지금 약간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불씨를 어떻게 잘 살려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좀 장력을 집중하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기재부의 이 반란인 건데 지금 자영업자들도 되게 어렵고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만 지키면 되고 이 외환 보유고만 잘 지키면 되고 재정 수지만 맞추면 된다라는 이 기재부의 방침 이젠 좀 지우고 보편 지급, 선별 지급 포함해서 재정을 좀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지금 내부에서 3주째 당 지도부가 좀 열띠게 토론을 하고 있어서요. 다음 주 정도에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고 압박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의원이 3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 기재부에 가 있는 사람도 없고 기재위에 6번까지 돼서 주진영 선생까지 들어갔으면 기재위에서 대단한 활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들죠. 그 아쉬운 것은 다음에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말씀드릴 생각인데 예.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기재부가 하고 있는 난동에 대해서 말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게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촛불 정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게 검찰이 아니고 사실 기재부의 마인드거든요. 더구나 코로나 상황이면 이게 기재부 자체의 이런 마인드로는 국민적 공감 얻기 힘들어요. 저쪽을 지지하시는 분들까지도 뭐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박수 쳤듯이 그게 뭐 돈을 공짜로 주기 때문에 박수 친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니까 그럼 생각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일본은 노래방 8시에 문 닫으면 하루에 60만 원씩 줘요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준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2달을 주기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300명으로 떨어뜨린 거 이거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한 건데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소하고 돼지도 살처분하면 그거 다 100% 물어줍니다. 예. 돼지 농장한 사람한테 망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 돈으로 물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국가가 맡고 있는 영업 제한을 하고 있는 건데 모든 자영업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들이 영업 제한한 업종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2019년 대비로 해서 임대료랑 인건비를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독일이 10년 전에 2010년에 그 재정 적자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80%였어요. 10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60%로 2018년에 낮췄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80%로 자기들이 10년 동안 줄여왔던 부채를 단 1년 만에 다시 80%로 올립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아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독일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축통화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건 알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저 따위 기재부의 태도는 저는 왜 이것을 용인해주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 기재부 국회의원 한 명만 있었어도 이거 대놓고 깔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김진애 의원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아요? 김진애 의원이 그래서 뭐 이 일이 있기 한참 전인 한 3, 4개월 전에 저에게 하반기에는 꼭 기재부에 가서 경제개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사법개혁 다음은 기재부 개혁이다. 경제개혁이다라고 생각해서 기재부에 가서 꼭 한번 기재위에 가서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렇게 되는 게 좋은지 서울시장 하는 게 좋은지 약간 또 이거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뭐 단일화에 뭐니 하고 그러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애 의원 서울시장 하시면 잘하실 거다. 근데 안 됐을 경우는 뭔가 어떤 다른 어떤 자기 어떤 실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뭐 이제 단일화 과정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선거는 열심히 치르고. 그럼요. 예, 그러고 나서 또 다음 플랜은 다음 플랜대로 잡아보면 되겠죠. 진인사대청명. 네. 자, 어차피 공소청 이야기하고 기재부의 이야기를 열린민주당식으로 들으니까 확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소청 문제도 그렇고 재정 문제도 그렇고 글로벌 스탠다드, 예, OECD 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 우리만 안 해서 되게 이상한 거를 말씀드린 거라서 뭐 개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선진국 수준에 맞는 걸맞은 정책을 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는 선진국에 완전히 올라섰지 아니 않습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게 하나도 개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평균 정도만 해도 그럼요. 예. OECD 국가의 평균 부채가 한 120% 될 걸요. 134%인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3분의 1 수준인 거죠. 그 100까지 올려도 사실 문제 없는 거잖아요. 100까지는 올려지지도 않겠지만 예, 한 20% 정도 올리는 것, 물론 지금 국가 부채 상승률이 높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상승률로 이야기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이 신용등급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재정을 늘렸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OECD가 대한민국에 대고 매일 하는 얘기가 확장 재정 정책 좀 펼쳐라. 국채 비율 좀 돈 올려라. 써라.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채를 좀 더 올려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뭐 소상공인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럼 성장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어. 성장률이 올라가야 재정 이 부채 비율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많이 들어오고. 아니 이게 GDP 대비 국가 부채이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야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비율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GDP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고 그리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법 말고도 저희 열린민주당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연대세 2021년에 전부 다 200만 원씩 줘요. 예를 들어서 인당 200만 원씩 다 뿌리고 난 다음에 2022년 1월에 소득 정산할 때 그 전에 2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 전에 언제나처럼 똑같이 월급을 받았던 대기업 공무원들 이렇게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200만 원 토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실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말고 내년에 평가해서 2021년에 잘 사는 분들은 세금으로 돌려받고 그때 가서 어려운 분들은 그 돈 지키게 해주면 세수를 많이 쓰지 않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질 수 있고 이 상위 소득자들 것은 돌려받으면 되는데 이런 증세에 대한 얘기 이걸 이제 사회연대세로 해서 한시적 증세를 하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작년에 이것을 따라서 정의당이 재난연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시적인 세금의 증세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 재벌들 돈 많이 내라고 하려면 노동자인 우리도 돈을 내야죠. 그래야 떳떳하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전 정치권이 지금은 증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자신감을 갖자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재부는 그 시골 안 살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꽁대가리 같아요. 꽁대가리. 머리만 숨기면 자기가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 동물의 왕국에 나온 타조도 어, 그렇죠. 예. 머리만 머리만 숨기면 다 숨기면.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고요. 아, 실제로 꽁이 어. 머리를 숨기고 본 적이 있습니까? 전 TV에선 봤는데. 당연히 있죠. 아. 제가 어렸을 때 그 사냥꾼들 많이 따라다녔었거든요. 겨울이 되면은 막 꽁이 막 해가지고 머리만 숨기고 있어요. 원래 냉면은 꽁고기를 해 먹어야 맛있는데. 다 아시네. 예. 그래서 꽁 대신 닭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꽁이 더 요리에서. 맛있고 그다음에 닭이죠. 꽁, 돼지, 소.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사람들이 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아니냐 착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공무원 권력입니다. 그걸 얼만큼 깨고 정권이 나아가느냐가 개혁의 핵심이에요. 못 피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순혈주의, 즉 공무원 시험 보면서도 재경이라고 해서 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점수 높은 애들끼리 모여서 평생 밀고 끌고 땡겨주면서, 그러니까 이 국세청, 기재부 검사들만 재벌 총수들하고 술 먹고 골프 치지 않습니까? 재벌 총수들하고 술 먹고 골프 치는 애들은 전부 다 갈아치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데는 외부의 세력들을 많이 집어넣고 민주화 시켜야죠.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야, 열린민주당 이거 맡아서 해주니까 끌고 가는 확장성이 있고 민주당에도 공감하는 분들 많을걸요.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린민주당 지지율 18일자 나온 리얼미터인데 지금 국민의힘 31.9, 민주당 30.9, 국민의당 7.1, 정의당 5.0, 열린민주당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정의당 정도는 비기거나 이기고 가는 것 같고. 아, 비긴 것이 굉장히 좀 속상한데요. 네. 예. 국민의당에서 안철수의 뭐 최근 서울시장 출마 등으로 해서 이제 거기가 지지율이 좀 올라간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옮겨간 그룹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열린민주당이 약간 정책인데 저희도 저희 당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좀 왁자지껄해지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특히나 사면 발언 이후로 더 그렇게 됐는데 열린민주당에 지금 입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 어마어마한 숫자의 당원들이 지금 들어와서 힘을 보태주고 계셔서요. 뭐 개인적으로 예. 굉장히 힘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그 아시아 경제하고 윈지코리아의 여론조사에 윤석열과 이재명, 윤석열과 이낙연이 붙여놓은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되게 그 윈지코리아의 여론조사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자동응답 질문이거든요. 그 자동응답 질문을 하면 더군다나 이번에 윤석열이 뭐 이재명도 이기고 이낙연도 이겼던 부분에 설문지를 보니까 장황하게 윤석열을 써놓고 이 윤석열과 이재명 누구 선택할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응답은 기본적으로 민주진영이 좀 적게 나와요. 그리고 저쪽이 많이 나오는 형태더라고요. 네.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거기에는 또 저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건 이제 안심번호로 하니까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관련돼서 제대로 보고 있는 여론조사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NBS, 예,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건 열린민주당이 지지율 지금 5%에서 10%까지만 올릴 수 있다면 전쟁은 엄청날 텐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열린민주당 여러분들이 다 이 방송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적으로 서로 갈등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부족한 점 보완하고 네. 민주당이 못하는 거 열린민주당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 보완 관계로서 좋은 관계 유지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네네. 새날도 그런 취지에 워낙 공감을 해왔던 방송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런 방송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겠지만 간혹들 보면 그냥 이게 몸이 분열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런 방송 자체를. 니들은 그러면 민주당이야? 열린민주당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둘 다 좋아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법적 결혼도 아닌데. 그렇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자,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열린민주당 리포트 9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